자, 이제 본론으로 이재명 후보의 개헌 제안 이런 걸 빠르게 하겠습니다. 진짜 대한민국의 새로운 헌법을 준비합시다. 현행 우리 헌법은 1987년 우리 국민이 서슬퍼런 군사독재에 맞서 직접 쟁취한 승리의 증표였습니다. 하지만 지난 12.3 비상계엄으로 대한민국 헌정 질서와 민주주의는 철저히 유린되었습니다. 위대한 국민들의 오만한 권력자를 단죄했지만 그 과정에서 드러난 우리 헌법과 민주주의 취약점은 더 막중한 과제를 남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고치자 그런 얘기죠. 그래서 헌법 전문을 개정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민주당과 국민의힘 등 제 정당은 개헌의 일부 과제에 합의했습니다. 5.18 광주 민주화운동 정신을 헌법에 수록하는 것과 계엄의 요건을 강화하는 데 사회적 합의를 이룬 것입니다. 하지만 4년 중임제와 책임총리제 같은 주요 의제는 합의에 닿으려 했으나 이뤄내지 못했고 국민투표법 개정이라는 절차적 한계까지 맞닥뜨리며 개헌의 발걸음이 멈칫거렸습니다. 멈춰진 걸음을 다시 시작합시다. 이제 시대의 흐름에 맞는 새로운 시스템과 더 촘촘한 민주주의 안전망으로서의 헌법을 구축할 때입니다. 역사와 가치가 바로 서고 다양한 기본권이 보장되며 지방자치가 강화되고 대통령의 권한이 적절히 분산된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가 대통령이 아니니까 대통령 후보로서 어떻게 하겠다. 그리고 그게 아주 소프트한 내용만 쉽게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내용만 여기에 지금 제안했어요. 자치분권하고 대통령 권한도 분산시키고 뭐 그렇게 하겠다. 그렇게 하자. 그런 얘기입니다. 헌법 전문에 5.18 광주 민주화 운동 정신을 수록합시다. 우리 사회는 이미 이에 합의했습니다. 민주주의 산 역사를 헌법에 명시함으로써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한층 더 굳건하게 지켜나갑시다. 또 부마 항쟁과 60 항쟁, 촛불혁명과 빛의 혁명으로 이어진 국민 승리의 역사가 헌법에 수록될 수 있도록 사회적 논의를 시작합시다. 대통령의 책임을 강화하고 권한은 분산합시다. 대통령 4년 연임제 도입으로 정권에 대한 중간평가가 가능해지면 그 책임성 또한 강화될 것입니다. 그 헌법 전문도 개정하고 대통령 연임제, 4년 연임제로 하고 중간평가도 합시다. 그런 얘기죠. 아울러 대통령 결선투표제를 도입합시다. 결선투표제를 도입하자는 거예요. 좋기도 하고 나쁘기도 하고 이건 장단이 있습니다.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해. 그러니까 결선투표제를 하니까 과반이 넘는 사람이 대통령이 돼야 된다. 이제 그런 얘기죠.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해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최소해 가야 합니다. 감사원은 행정기관의 사무와 공무원의 직무를 감찰하는 엄정한 감시자로서 본연의 임무에 충실해야 합니다. 더 이상 감사원이 대통령을 지원하는 기관이라는 의혹과 우려를 낳아서는 안 됩니다. 감사원은 국회로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예전부터 그런 생각을 했어요. 감사원이 저렇게 따로 있어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어요. 국회로 들어가야 됩니다. 국회 소속으로 이관해 독립성을 부여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국회의 결산과 회계감사 기능도 강화될 것입니다. 요번에 내가 이렇게 그 고팍스 사태를 보면서 국회의원들이 하는 일을 보니까 국회의 권능을, 국회의 역할을 저렇게 놔두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국회 소속으로 감사원을 이관해서 독립성을 부여하고 또 국회의 결산과 회계감사 기능 그것뿐만 아니라 다른 그 국회의 정책이 국회가 그 만들어내는 정책과 법률안들이 있는 그대로 행정 관료들에 의해서 잘 집행되는지를 감시 감독하고 안 됐을 경우는 그 되도록 만드는 권능을 국회의원들에게 줘야 됩니다. 그래서 국회의원들을 지금 300명 가지고 택도 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350명, 400명 이런 식으로 빨리 늘리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국회 다수로부터 독립성 유지도 중요합니다. 감사원은 오로지 국민만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 원칙을 거슬러 묻지마식으로 남발되어 대통령이 거부권을 제한해야 합니다. 본인과 직계 가족의 부정부패, 범죄와 관련된 법안이라면 원천적으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해야 합니다. 당연하죠. 대통령 거부권은 제한되어야 됩니다. 사면권도 제한해야 됩니다. 여긴 쓰지 않았는데
이를 지키지 않으면 국회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상권 분립의 가치를 바로 세워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 가지고 권한쟁의 할 게 아니라 국회에서 그냥 결정하면 그 결정을 따르도록 하면 됩니다. 헌법재판소는 다른 방식으로 그 기능을 높여줘야 돼요. 그러니까 재판소원은 반드시 이번에 놓도록 해야 됩니다. 헌법사항으로 넣어줘야 돼요. 비상명령 및 계엄 선포에 대한 국회 통제 권한도 강화해야 됩니다. 대통령이 비상명령이나 계엄을 선포하려면 사전에 국회에 통보하고 승인을 얻도록 해야 합니다. 이번에 아주 뼈저리게 느낀 거지. 긴급한 경우에도 24시간 내 국회 승인을 얻지 못하면 자동으로 효력을 상실하게 해서 아닌 밤중에 비상계엄이 다시는 일어날 수 없도록 해야 합니다. 국무총리 임명과 관련해 국회 추천을 받아야만 국무총리를 임명할 수 있게 합시다. 대통령이 국회에서 추천한 사람만이 국무총리를 할 수 있게 한다 이거죠. 대통령이 총리의 권한을 존중하도록 해서 국무총리로서 맡은 바 직무를 더 든든히 수행하게 합시다. 국무총리의 역할을 조정하겠다는 거죠. 공수처, 검찰청, 경찰청과 같이 중립성을 필수적인 수사기관과 방통위와 국가권익위 같은 국가인권위 같은 중립적 기관장을 임명할 때는 반드시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하자. 국회 동의를 받아자. 대통령이 권력기관을 사유하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검찰의 영장 청구권 독점 규정을 폐지합시다. 폐지해야죠. 아니 뭐 검찰은 해체하고 기소총으로 만들면 되니까 그렇게 하죠. 여기는 아주 굉장히 마일드하게 지금 썼습니다. 이재명이. 적법한 권한을 가진 다른 기관이 영장을 청구할 수 있게 함으로써 수사기관끼리 견제가 가능해야 합니다. 영장 청구 그러니까 수사기관 간의 견제 균형이 있어야죠. 영장 청구부터 누구는 예외가 되는 현실, 불이한 폐해를 건절해야 합니다. 시대적 요구에 따라 안전권, 생명권, 정보 기본권 등 기본권 강화와 확대를 위한 논의도 시작해야 합니다. 주민의 일상을 보살피고 삶의 질을 높이는 정부 역할이 나날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지방자치와 지역 분할 강화는 필수적입니다. 최대한의 지방자치권을 보장합시다. 이를 위해 대통령과 총리, 관계 국무위원, 지자체당 모두 참여하는 헌법기관을 신설해서 위에는 그 인간의 존엄성, 인권, 자 이렇게 인간의 존엄성이라는 철학적 개념 굉장한 거죠 이게. 거기서부터 이제 파생되어 나오는 것이 인권이라는 개념이 나오고 그 인권으로부터 파생되어 나오는 것이 기본권이라는 개념이 이렇게 나옵니다. 층위로. 그러니까 그것을 잘 해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지방자치, 지방분권 강화 이거는 균형발전 우선주의와 자치분권 우선주의가 같이 동시에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균형발전과 자치분권을 이제 제도화하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 이 헌법기관을 만들자는 거야. 대통령과 총리, 국무위원, 지방자치단체장 등이 모두 참여하는 헌법기관을 신설해서 기능은 지방자치와 균형발전 정책을 심의하고 위상은 국무회의와 동등하게 해야 합니다.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자치, 법규, 재정, 자율권을 최대한 보장해 지방자치 힘을 키워내야 합니다. 이렇게 해도 잘 안 될 겁니다. 이렇게 제도화하겠다는 거예요. 이거를. 뭐 좋은 얘기죠. 좋은 얘기예요. 좋은 얘기인데 이제 내가 이 글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냐면 이건 내각제에서 상원을 두겠다 그런 뜻인 것 같이 느껴졌습니다. 이제 상원을 두서 이렇게 해도 되죠. 꼭 상원인 구성 방식은 아니지만 어제 내각제를 향해서 가는 거예요 지금. 자, 한밤중에 닥친 충격적인 12.3 비상계엄, 그 이후 지속되고 있는 사회적 혼란, 경제적 어려움, 정치적 갈등과 대립이 모두 헌법의 잘못은 아닙니다. 하지만 더 단단한 민주주의, 상식이 통하는 대한민국, 국민이 진정한 주권자로 바로 서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시대에 응답하고 세계를 주도할 진짜 대한민국을 위해서는 개헌이라는 큰 바탕이 필요합니다. 하나씩 풀어 진짜 대한민국의 새로운 설계도를 마련합시다. 국민투표법을 개정하여 개헌의 발판을 마련합시다. 그러니까 국민투표를 자주 할 수 있게 만들면 돼요. 개헌도 하고 뭐도 하고 직접 민주주의 체제를 통해서 그것도 하고 그러면 됩니다. 그러니까 국회 개헌특위를 만들어 말씀드린 사항을 하나씩 합의하여 순차적으로 새로운 개헌을
완성합시다. 자, 마지막인데 논의가 빠르게 진행된다면 2026년 지방선거에서, 늦어진다 해도 2028년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국민의 뜻을 물을 수 있을 겁니다. 언제 개헌 투표를 할 거냐? 그러니까 이재명의 임기 내에 하자, 그런 뜻입니다. 개헌 논의는 진짜 대한민국을 위한 중요한 한 축입니다. 논의가 국민의 뜻에 따라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뜻을 바탕으로 마침내 개헌이 실현되도록 저 이재명 맡은 바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새롭게 열리는 제7공화국, 위대한 우리 국민과 함께 진짜 대한민국을 열겠습니다.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 지금은 이재명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7공화국을 생각해야 될 때가 왔죠. 사실 늦었습니다만 빨리 임기 내에 헌법을 완전히 뜯어 고쳐서 고쳐서 뭘 해야 되느냐, 우리가 해야 될 걸 한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내가 얼핏 생각할 때 추가된 내용, 이재명이 그 개헌 제안을 했는데 그 내용에 조금 추가했으면 하는 것을 몇 가지 더 정리하겠습니다. 이제 49분 빨리 맞춰야 되는데 인간의 존엄성, 이 헌법은 그 조문에 인간의 존엄성과 부정부패를 근절한다는 내용이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SSPP, 분권화 자율성 네트워크, 분자내가 어떤 식으로든지 표현됐으면 좋겠어요. 이게 내 욕심이에요. 그래서 모든 인간은 독립된 자율적 주체로서 어떤 경우에도 권한이나 권력을 한 사람에게 또는 그 소수 집단에게 몰아주지 않도록 강박적 분권화를 반드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른쪽에 빨갛게 한 거는 내 견해를 여기다 얘기해요. 너 넣을 건 넣자. 지금 어제 오늘 생각한 거, 그렇게 국민 발언 제도를 반드시 도입해야 된다. 국민 발언 제도 뭔지 아시죠? Folks Initiative. 이니셔티브를 국민이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제한함으로써 헌법도 법률도 다 바꿀 수 있도록 직접 민주주의 체제를, 그 이재명도 직접 민주주의 체제를 하겠다고 그랬어요. 근데 여기 지금 개헌 제안에는 안 들어갔습니다. 이거 헌법에 반드시 넣어야 돼요. 국민 발언 제도를. 그다음에 그 자치분권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자치분권이라고 하지 말고 그냥 연방국가화 하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각 10개면 10개의 500만이죠. 평균 500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의 지방국가가 500만 정도 되죠. 5천만이니까 10개로 나누면, 그렇게 나누어서 그걸 하나의 국가로 만들어서 연방국가를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야 각 그 지방국가들끼리, 지방국가는 별도의 헌법이 있습니다. 거기서 교육이라든지 행정이라든지 이런 건 다 국가가 알아서, 지방국가들이 알아서 하는 거죠. 예를 들면 강원도 같으면 강원국가죠. 강원 국가예요. 강원도, 그게 하나의 별도의 국가입니다. 예를 들면 경상도, 그럼 경상도가 별도의 하나의 국가가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경기 북도, 경기 남도 이렇게 나누어서, 여긴 1,몇백만이니까 500씩 이렇게 나누려면 별도 국가 되도록 해야죠. 그 독일은 자를란트 같은 거 100만 인구도 안 되는 성남시만 한 게 하나의 국가예요. 거기는 자를란트. 그 자를란트 대학 있어. 거기 아주 유명한 교수가 있었습니다. 천재적인 교수가 그 자를란트 대학에서 인사조직론을 가르치는 교수가 있었어요. 자, 그다음에 이재명 후보 아까 다 읽었으니까 이제 어떻다는 얘기고, 내가 추가할 거를 인간의 존엄성과 그 부정부패의 근절을 반드시 넣어야 된다. 5개 분야의 그 민주화, 정경사교국, 이걸 반드시 넣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정경사교국, 지금 얘기했던 5개 분야의 민주화를 추진하면서 국가 기능을 강화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행정부와 사법부를 완전히 어디서 통제하느냐, 국회가 통제하고 직접 민주주의 체이기 때문에 국민이 직접 행정부와 사법부를 완전히 견제하고 통제하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지금 행정부가 말을 안 들어서 나라가 이 꼴이 된 거예요. 그 홍남기서부터 그 한덕수, 그다음에 최상목, 이런 모피아들이 다 문재인 정부에서부터 모피아한테 속아가지고 나라를 이 꼴로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력이 없으니까 자꾸 속는 거예요. 그런 애들은 모피아한테. 그 경제나 금융 이런 걸 잘 모르니까. 그래서 내각제 개헌을
여기서 얘기 들어보면 내각제 개헌을 장기적으로 하려는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각제 개헌을 하되 장기적으로 20년 후, 30년 후에 독일식 또는 스위스식으로 하도록 하면 좋습니다. 자, 모든 분야의 민주화를 추진해야 합니다. 모든 분야의 민주화를 추진한다는 것은 독일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아주 너무나 당연한 것이었어요. 독일 사례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합니다.